안녕하세요, 김세연입니다. 최근 많은 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면서 거의 불모지로 여겨졌었던 국내 픽업 트럭 시장이 좀 새로운 경쟁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. 기아에서도 타스만이라는 차를 출시하기로 했고, 또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고급화로 좀 레벨을 바꾸면서 색다른 포지셔닝을 겨냥하고 있습니다. 이런 와중에 국내 이 픽업 트럭 시장에서의 어떤 대들보와 같은 차를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KGM의 렉스턴 스포츠 칸 모델입니다. 이 차의 정확한 이름은 렉스턴 스포츠 칸 쿨맨인데요. 이렇게 렉스턴 스포츠 뒤에 붙은 이름이 많은 게 이유가 있습니다. 원래 렉스턴 스포츠에 칸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이 적재함이 31cm 더 길어지게 되는데요. 그 적재함이 더 큰 소위 말하는 롱바디 모델에 칸이라는 이름이 붙고요. 이 쿨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렉스턴 스포츠가 출시된 건 2018년이지만 2021년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최상위 모델에 이름이 붙여서 나온 게 바로 쿨맨이거든요.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렉스턴 스포츠 칸 쿨맨이기 때문에 적재함도 큰 롱바디 모델의 최상위 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차는 또 4륜구동 옵션이 들어가 있는 모델인데요. 이렇게 4륜구동으로 방식을 추가하게 되면 가격이 200만 원이 더 붙습니다. 그래서 이 노블레스 트림 같은 경우는 4,200만 원대에서 시작하는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요. 이 차는 여러 가지 옵션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격은 4천만 원 중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사실 2018년에 출시된 모델 그리고 페이스리프트를 걸친 현재 모델은 이 얼굴을 놓고 보더라도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. 최근 출시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그릴이 굉장히 볼드하게 가로의 선의 형태로 이렇게 심플하게 들어가 있는 형태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, 가까이서 안쪽을 들여다보시면 이 가로선뿐만 아니라 안쪽으로 자리 잡혀 있는 육각형 패턴도 있고 이쪽은 또 다각으로 뚫려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테두리 면이나 또 가로지르는 면은 동일한 소재로 처리를 하면서 좀 더 조잡하지 않고 깔끔한 느낌을 연출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. 가로의 그릴과 어울리는 형태로 램프도 디자인이 돼 있고요. 안쪽으로는 큼직하게 4개 형태로 램프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? 그리고 이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안쪽으로도 또 램프가 가로로 뚫려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. 아래쪽으로 이렇게 볼드하게 자리 잡은 스키드 플레이트가 이 차의 성격, 이 오프로드를 달릴 것만 같은 성격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. 뒷모습도 기대 이상으로 예쁘다는 생각이 드는 렉스턴 스포츠 칸 쿨맨 모델입니다. 아무래도 여기에 이런 가니쉬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서 더 예쁘게 보이는 건지도 모르겠는데요. 뒤쪽으로도 칸이라는 이 이름이 볼드한 레터링으로 음각 처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. 양옆으로 아래 위 수직이 긴 형태의 테일 램프, 그리고 아래쪽 구간도 굉장히 볼드하게 처리가 된 게 보이시죠? 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스텝은 이쪽에 달려있는 것 같고요. 여기를 여실 때 이렇게 트렁크를 여는 느낌으로 이렇게 열게끔 되어 있는데요. 자, 열었을 때 공간이 어떠세요? 지금 적재량 같은 경우는 1.2L 이상을 실을 수 있는 양이고요. 무게 같은 경우는 500kg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. 옵션 사항으로 더 많이 실을 수 있게끔 추가를 하실 수도 있는데 웬만해서는 그래도 일상 속 레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00kg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저는 막연히 이 차를 캠핑용으로 쓴다, 레저용으로 쓴다 하면 그냥 짐을 많이 실을 수 있어서 그렇구나 라고만 생각했는데, 어떤 분이 최근에 알려주시기를 이렇게 적재 공간이 크면 이 위에다가 아예 텐트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게 하면 뭐 500kg까지 수용이 되니까 위에 성인이 올라가도 상관이 없고, 여의도 불꽃 축제 이런 걸 한다고 했을 때도 정말 이 차를 세워놓을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여기서 정차를 시켜놓고 구경을 하면 되니까 그럴 때 굉장히 빛을 발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차가 서브카로 하나쯤 있으면 그런 낭만을 즐겨보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, 안쪽을 보시면 이런 추가적인 바가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실었다고 해도 그 물건이 막 옮겨 다닐 걱정 없이 이렇게 붙들어 매놓으실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옵션을 추가하시면 이 적재함 자체에 이런 슬라이딩 커버를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. 이걸 잘만 활용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용도가 있을 것 같은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. 2열에 한번 타봤습니다. 아, 이렇게 강제로 허리를 꼿꼿하게 피게 되는 걸 보니까 제가 픽업 트럭에 탔구나 싶네요. 굉장히 뭔가 단순하고 투박해 보이는 인테리어일 것 같다 싶지만 생각보다 섬세하고 나름대로 럭셔리하게 예뻐요. 어떤 게 그런 느낌이냐면요, 일단 이 차 같은 경우는
카키 나파 가죽 옵션이 추가가 되면서 이 30만 원짜리 옵션이 반영이 된 거예요. 카키색으로 예쁜 가죽이기도 하지만 가죽의 질감 자체도 좀 푹신하고 고급스럽고 안락함을 주고요. 또 이렇게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굵은 세로줄의 이 스웨이드 포인트가 진짜 심심하지 않고 튀지 않는데 굉장히 좀 예쁜 포인트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등을 댔을 때 이런 스웨이드 소재가 좀 이렇게 마찰이 되게 되면 몸을 되게 감싸주는 듯한, 잡아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되게 안락한 느낌이 들거든요.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. 이렇게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도 높낮이를 좀 조절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앉은 키에 따라서 헤드레스트의 높이도 조절해서 타실 수가 있고요. 특히 이렇게 열선 시트 버튼이 간편하게 버튼 형태로 들어가 있어서 2열에서도 따뜻하게 타실 수가 있어요. 굉장히 갖출 건 갖추고 있는 2열이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. 트럭들에는 굉장히 이런 요소가 많잖아요. 2열 시트 아래쪽을 수납으로 많이 쓰는데 2열 시트 언더 트레이라는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서랍처럼 안쪽을 여시면 추가적으로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. 그래서 꺼내놓고 쓰는 물건 말고 이렇게 안쪽으로 숨겨두실 수 있는 좀 비밀 수납장 같은 게 들어가 있죠. 근데 이렇게 슬라이딩 형태로 굉장히 럭셔리하게 나오게 돼 있어서 저는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1열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예뻐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. KGM에서 픽업 트럭을 되게 예쁘게 내놓는구나, 이렇게까지 예쁠 거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, 여러분. 일단 시동을 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카키색이 주는 예쁜 색감의 힘인지는 모르겠지만 카키색이랑 약간 어두운 이 블랙의 색상, 그리고 들어가 있는 포인트들은 전부 하이그로시로 처리가 돼 있어서 굉장히 뭔가 영하면서도 은은한 세련된 느낌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느낌이고요. 여기가 진짜 예뻐요. 이 아까 2열 시트 이쪽 구간에, 여기에도 들어가 있죠? 이렇게 이쪽 구간에 들어가 있었던 이 세로로 들어가 있는 라인에 이 스웨이드 포인트가 진짜 탔을 때 와 되게 예쁘다 라는 느낌을 주는데요. 어쩜 너무 예쁘네요. 이거 하나로 인테리어 효과가 엄청 살아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즘 이 센터페시아 공조 이 패널을 터치로 많이 처리를 하는데 같은 터치여도 이 터치 이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.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틀 자체도 예쁘고 소재감도 너무 예쁘게 처리가 돼 있지만 안쪽에 표시되는 폰트들 그리고 색상들 완전히 강력한 색이 아니라 약간 이런 은은하게 쏴주는 빛으로 모든 글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빛이 너무 예쁘고요. 뭔가를 선택했을 때 불이 켜지는 것도 너무 예쁘게 켜지죠. 다만 이렇게 조작을 했을 때 소리는 좀 비교적 단순한 투박한 소리가 난다 싶네요.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. 약간 옛날에 뭐 다마고치 게임기 같은 거 눌렀을 때 나는 소리 같지 않아요? 이 차 같은 경우는 노블레스 트림에 해당하는 차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인포테인먼트 옵션이 기본으로 반영이 돼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자체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애플 카플레이,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됩니다. 후방 카메라도 마찬가지고요. 또 디스플레이가 위쪽으로 살짝 솟아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높이가 또 많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운전을 했을 때 시야를 많이 방해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다. 자,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여기 열선 통풍 시트는 물리 버튼으로 따로 빼놨고 C타입 충전구 2개가 마련이 돼 있고요. 자, 이렇게 투박하고 이 전통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기어 노브와 함께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는 사이드 브레이크 체결 이 도구, 이거 진짜 몇 없잖아요 요즘 차 중에. 근데 이 픽업 트럭 감성을 잘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. 이 차 같은 경우는 4륜 구동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2륜, 4륜 이걸 버튼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. 모드를 시트도 전동으로 이렇게 움직이게끔 돼 있고 계기판이 이렇게 디지털 화면이지만 그 안에 그래도 디스플레이 자체 내부의 그래픽이 아날로그의 모형은 그대로 하고 있는 이런 형태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. 여기 있는 버튼들은 그냥 플라스틱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뭐든지 버튼의 크기가 좀 큼직큼직해서 조작하시기에 편할 것 같고 이 쌍용의 수출용 로고라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. 이 수출용으로 제가 알고 있었던 그 엠블럼이 들어가 있는 것도 마음에 드네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콜로라도 실내를 제가 봤던 것보다 이 실내가 더 예쁜 것 같습니다. 이 렉스턴 스포츠칸이 꽤나 SUV스러운 주행 질감이 나온다고 해서 어떨지 궁금한데요. 지금부터 주행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오, 괜찮다. 생각보다 그렇게 안 딱딱한 것 같은데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단 부드러운 느낌인데요.
근데 약간 그런 느낌은 있어요. 오랜만에 제가 이런 완전 상남자스러운 디젤차를 타서 그런지 덜덜거리는 느낌이 낯설게 확 이렇게 좀 많이 느껴지긴 합니다. 그런데다가 또 옵션으로 어드벤처 패키지가 적용이 돼 있는 차기 때문에 서스펜션이 다이내믹 서스펜션으로 들어갑니다. 그래서 아마 사양 중에서는 되게 이 차가 가지고 있는 고사양으로 적용이 된 차일 텐데 와일드 자동차감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. 이 와일드한 바디에 비해서 가속을 할 때의 느낌은 생각보다 되게 조신한 느낌이 들어요. 내가 가속을 해도 될까요?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는 그런 게 좀 있어서 어떤 분의 실차주 후기를 한번 자세히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그런 느낌이 싫으셔서 무조건 시동을 걸자마자 이제 스포츠 모드로 놓는다고 하시더라고요. 스포츠 모드로 놓는다고 해서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추진력이 더해지진 않는데 그렇게 쓰실 정도로 좀 평상시에 그래도 나는 좀 밟는 스타일이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모자랄 수 있는 힘인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전반적인 주행 질감은 엄청 부드럽고요. 멈춰설 때 느낌도 전혀 불안하지 않고 엄청 부드럽게 제동이 걸리는 느낌이라서 큰 차체를 믿고 맡길 수 있겠다는 느낌이고요. 그리고 이 차를 실제로 좀 타고 계시는 차주분의 이야기로는 이 차가 소형 트럭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세금에서의 혜택이 있대요. 그래서 자동차세를 28,500원인가? 그 정도만 내면 되는 저렴한 가격에 누려보실 수가 있는데 대신 소형 트럭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1차선 주행이 불가능하다는 점, 그건 오히려 단점으로 좀 작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렉스턴 스포츠칸 쿨맨 총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예쁘고 가성비가 좋다. 근데 오토홀드가 없는 게 마음에 걸린다? 다른 건 평상시에 타기에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진짜 오토홀드만 빼면 저는 딱히 이 차에 대한 불만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진짜 픽업 트럭 하나 마련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완전 추천이요. 자,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안녕. 롯데월드 같죠?